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if와 관계연산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관계연산자를 알아봅시다. 관계연산자란 어떤 값이 있을 때, 만약 예를 들어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있을 때 a와 b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타내는 연산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그래서 이 표시는 우리들 많이 봤죠? 오른쪽 값이 크다는 거예요. 자, 얘가 커요. 자, 우리 수학 시간에 다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아래를 볼까요? 누가 클까요? A가 커요. 자, A가 크다. A가 크다. 자, 그럼 B는 어떻죠? B는 작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기호일 수도 있어요. 자, 요런 기호가 있습니다. 자, 얘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있을 때 A는 B보다 작아요. 맞죠? 왜냐면 요 기호를 보니까 A는 B보다 작아요. 그리고 A하고 B는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A는 B보다 작거나 B와 같다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만 표시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같이 표시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이 작거나 이쪽이랑 같거나. 그 다음 아래 것을 볼게요. 자, 아래 것은 이렇게 기호예요. 자, 여기를 보면 A가 크거나 A와 B는 같다 이런 뜻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얘는 뭘까요? 자, 이것은 등호, 는을 두 개 썼어요. 그러면 A와 B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A와 B는 같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닌가요? 자,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B에 있는 값을 A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대입연산을 하는 거죠, 대입. 그래서 이 대입연산을 하는 기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관계연산자로 등호를 두 개, 는을 두 개 써서 A의 값과 B의 값은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자, 이건 처음 봤죠?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같다의 반대예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다르다. 이렇게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공부한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C라는 값과 D라는 값이 있어요. 만약 D의 값이 크다면 기호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자, B가 크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F라는 값과 G라는 값이 있어요. 자, 그런데 F는 G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어떤 기호를 쓰면 될까요? 자, 일단 크거나니까 F가 크니까 이렇게 쓰고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F 값은 G보다 크거나 G와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X하고 Y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요. 자, 양쪽이 같아요. 자, 같으면 어떻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죠? 등호 두 개, 는 두 개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H와 I라는 값이 있어요. 자, 이 두 값은 서로 다르다. 자, 어떤 기호를 써야 될까요? 느낌표하고 등호, 는. 자, 이렇게 해주면 서로 다르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들이 여러분들 아는 기호고, 자, 이 기호들은 처음 봤지만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죠? 자, 요거는 같다는 의미, 요건 다르다는 의미. 이해됐죠? 관계 연산자 중에 요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두 가지의 기호를 사용할 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자, 요렇게 또는 요렇게. 자, 요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오류. 요렇게 약속하진 않았어요. 요렇게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오류가 나고, 오류가 나지 않으려면 항상 꺽쇠 기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등호를 써줘야 됩니다. 자, 요건 기억해 주세요. 이제 조건문 i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if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if 가로 열고 조건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밑에 대가로 하나, 그 다음 대가로 닫기 하나.
그 다음 요 사이에다가 명령문을 쓰는 겁니다. 명령문. 자, 이거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두 줄, 세 줄, 뭐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거예요. 자, 이 조건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관계 연산자를 사용한 얘네들이 요 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 if 가로 열고 자, 이 중에 하나만 써볼게요. 자, A 꺽쇠 B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 자 이렇게 두면 A가 B보다 크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A가 B보다 크면 이 조건이 맞으면 이 대가로 사이 여기가 실행됩니다. 만약 이 조건이 틀리다면 여기를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여기부터 이렇게 실행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좀 이해가 되나요? 한 번 더 이야기해보면 자, 이 조건이 맞으면 요 대가로 사이를 실행한다. 자, 대가로 사이가 실행되고 나면 이 대가로 나와서 또 이렇게 쭉 실행됩니다. 자, 하지만 틀리다면 요 대가로 사이를 실행하지 않고 이쪽으로 쭉 넘어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행되게 됩니다. 뭔가 말로 설명하니까 좀 복잡하죠? 하지만 간단해요. 코딩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쪽에 나온 요 관계 연산자 사용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 코딩할 때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코딩해 볼게요. 참. 여러분 if를 혹시 사전을 찾아봤나요? if가 무슨 뜻인지? 자, if는 아마 사전을 찾으면 만약 뭐뭐이라면 이런 뜻일 거예요. 영어를 해석하는 것처럼 해보면 if를 썼으니까 만약 A가 B보다 크다면 여기를 실행해. 자, 이렇게 영어를 해석하듯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if를 쓰고 이 조건에 A가 크다면 여기가 실행된다. 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코딩 할게요. 먼저 코드 블럭을 실행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Create a new project. Console application go. Next. 오늘 날짜로 할게요. Next. 그 다음 체크된 거 확인하고 GCC 컴파일러 finish. 소시스 앞에 플러스 누르고 main.cpp 더블 클릭하면 코딩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정수형 변수를 만들어서 if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int a, b. 자, 이렇게 만들게요. A하고 B의 값도 넣겠습니다. 초기화 할게요. A는 7, B는 3으로 할게요. if. 자,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죠? if 가로 열고 A하고 B를 비교할 거예요. 자, A가 크다면 여기가 실행됩니다. 요 대가로 사이가. 자, cout. A가 더 크다.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 if 쓰고 A가 B보다 크다. A는 7, B는 3. 당연히 A가 크죠? A가 크다. 맞으니까 여기가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는 A가 더 크다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F9. 짠! A가 더 크다가 출력이 됐죠? 항상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방향을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이 방향을. 자, 방향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가 B보다 작다면 여기가 실행될 거예요. A는 7이고 B는 3입니다. A가 더 크죠? 맞지 않아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F9. 짠! 어떤가요? A가 더 크다가 출력되지 않았죠? 이 조건에 보니까 A가 작으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맞으면. 자, 조건이 맞다. 자, 맞다. 자, 이걸 우리 보통 if문 공부할 때 참이라 그래요. 참. 참이구나, 진짜구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rue 이렇게 되거든요. true 이렇게 돼요. 영어로는 이렇게 하고 우리말로는 뭐 참, 맞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런 경우에 요 블럭 사이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맞지 않다. 자, 맞지 않다는 거짓이에요. 거짓. 자, 거짓은 영어로 false예요. 요것도 눈에 익혀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짓이에요. 맞지 않으면 거짓. 이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가 실행되지 않고 이렇게 쭉 건너뛰어서 여기부터 실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A는 7이고 B는 3인데 이 조건이 지금 맞지 않죠? A가 더 크니까. 그래서 맞지 않다, 거짓.
false가 됐기 때문에 이 안에 cout 있는 부분을 이 대괄호 사이를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행됐는데 아무것도 실행될 게 없기 때문에 화면에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어요.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실제로 코딩해 보니까 더 쉽죠. 자, 이제는 모든 기호를 다 사용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그대로 둘게요. 자, 만약 이 조건이 맞다면, 자, B가 더 크다면 여기가 실행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게요. B가 더 크다. 자, 이 조건이 맞았을 때는 B가 더 큰 경우잖아요. 그럼 여기 실행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또 if를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if, 이번엔 A가 B보다 크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면, 자, A가 B보다 큰 조건.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가 실행될 거예요. 자, 그래서 cout. 자, 여기가 실행됐다는 건 A가 큰 거니까 A가 더 크다. 자, 이걸 출력해 볼게요. 아, 맞다. 조건이 여러 개가 맞으면 줄을 바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줄 바꾸기를 하겠습니다. endl.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endl. 자, 그 다음 또 if를 또 쓸게요. 자, 다음 배운 기호가 A가, 요런 기호도 있었죠. 자, 어떤 뜻이었죠? 요런 기호? 자, 요런 기호는 A가 B보다 작거나 A하고 B가 같거나, 자, 이런 경우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뭐라고 출력되는지 우리가 써놔야 알게 되니까.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조건이 맞아서 여기가 실행된다는 것은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endl. 자, 또 해볼게요. 자, if A, 그 다음에 이쪽 방향 꺽쇠. 이번엔 A가 크거나 B와 같을 경우죠. 이런 경우가 true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endl 줄 바꿔볼게요. 그 다음 if. 이번에는 A와 B가 같은 건 어떻게 했죠? 등호 두 개. 자, 이렇게 A가 B와 같다면, 자, 이건 같은 경우에만요. 딱 똑같을 경우에만 cout 서로 같다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서로 같다. 그 다음에 endl if. 자,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같지 않다, 다르다. 자, 다르다는 이렇게 했죠. 느낌표는 B.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조건이에요? A가 B하고 다르면, 같지 않으면 여기가 실행될 거예요. true 이렇게 되니까 true. cout 서로 다르다. endl. 한번 예상해 볼게요. 아, 참, 이걸 설명을 안 했군요. 우리가 보통 코딩을 하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실행됩니다.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되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실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실행돼요, 프로그램은. 자, 요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if문. 맞죠? if문 여러 개 썼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여기가 실행됩니다. 요 블럭이 실행돼요. 또 요 조건이 맞으면 여기가 실행될 것이고, 요 조건이 맞으면 여기가 실행될 것이고, 요 조건이 맞으면 여기가 실행되고, 요 조건이 맞으면 여기가 실행돼요. 만약 요 조건이 맞지 않다면 여기 실행되지 않아요.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실행되지 않아요. 자, 알겠죠? 그래서 요 조건들이 맞아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cout을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얘가 출력됐다면 이 조건이 맞은 거겠죠? 얘가 출력됐다면 이 조건이 맞은 것일 거고, 요게 실행됐다면 이 조건이 맞은 것, 요게 실행됐다면 이 조건이 맞은 것, 요게 실행됐다면 이 조건이 맞은 거예요. 현재 A는 7이고 B는 3입니다. 한번 예상해 볼게요. 요건 실행될까요? 실행될 거예요. A가 더 크니까. 자, 얘는 실행될까요? A가 더 작은 경우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실행 안 돼요. 자, 얘는 실행될까요? A가 당연히 크거나 B와 같으니까 얘는 실행됩니다. 자, 얘는 어때요? A하고 B가 7하고 3이니까 같지 않으니까 실행 안 돼요. 자, 얘는 어때요? A하고 B가 7하고 3인데 다르니까 얘는 실행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얘가 출력되고 얘가 출력되고 얘가 출력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F고 오류가? 여기 세미콜론을 두 번 썼죠? 자, 이거 지우면 됩니다. 자, F고 짠! 확인해 볼까요? A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자, 얘가 실행됐죠? 자, 그 다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가 실행됐죠? 그 다음 서로 다르다. 얘가 실행됐죠?
A는 7이었고 B는 3이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실행되고 얘는 실행되지 않고 얘가 실행되고 얘는 실행되지 않고 얘는 실행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대로 정확하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f 조건문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를 2개 정도 풀어보면서 if문을 활용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수형 변수를 2개 만들고, 자, 정수형이에요. 인트로 만들면 되겠죠? 자, 2개. 값을 입력받아. 자, cin 사용해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출력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한 칸 띈 거죠? 이렇게 입력받아서 큰 값을 출력하는 거군요. 큰 값은 44입니다를 출력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당연히 숫자를 비교해야 하니까 if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쪽을 출력하면 돼요. 자, 쉽네요. 코딩해 봅시다. 먼저 정수형 변수를 2개 만들겠습니다. int a, b로 할게요. 먼저 필요한 변수 선언을 하고, 두 번째로 입력이 필요하면 입력을 받습니다. cin 키보드죠. 키보드에서 변수 이름으로 보내야 되죠. 변수로. 자, a 그 다음에 b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 비교를 해야 되겠죠.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if a 하고 b를 비교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a가 b보다 크면 여기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크면 a를 출력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큰 값을 출력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cout 큰 값은 그 다음 변수 이름 써주면 되겠죠. a. 자, 큰 값은 a니까 a라고 할게요. 입니다 하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실행된다면 이 조건이 맞아서, 이 조건이 참이라서 a가 b보다 크다면 여기가 실행될 겁니다. 자, 하지만 a가 큰지 b가 큰지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cin으로 입력받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를 더 쓸 거예요. if a가 b보다 작으면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번에는 b가 a보다 큰 경우예요. 그 경우에 이 if문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cout. 자, 이번엔 b가 크니까 큰 값은 b를 출력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b를 출력해야 하니까요. 큰 값으로. 입니다.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F9 입력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22 한 칸 띄고 44 이렇게 하면 22는 A에 들어가겠죠, 여기. 그 다음에 44는 B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는 22, B는 44가 되겠죠? 당연히 이 if문은 실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통과. 자, 이게 쭉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if문 갔더니 A는 22고 B는 44니까 얘는 맞죠? 얘가 실행될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제대로 출력되는지 실행해 볼게요. 엔터. 자, 어떤가요? 큰 값은 44입니다. 자, 큰 값을 찾았죠. 자, 실제로는 어떤 숫자를 넣던 큰 값을 찾아주도록 이렇게 코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F9. 자, 이번에는 앞에 숫자를 좀 크게 해볼게요. 7. 뒤에 숫자는 3. 자, 해볼게요. 엔터. 자, 큰 값은 7입니다. 큰 값을 계속 찾아주고 있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F9. 이번에는 999. 그 다음에 777. 자, 999가 크죠. 자, 999의 값을 출력하면 맞는 거예요. 엔터. 큰 값은 999입니다.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999와 한 칸 띄고 777이 입력됐습니다. 999는 C-in-A에서 A로 들어갈 거고 777은 C-in-A에서 B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A는 999고 B는 777입니다. 비교를 해서 당연히 얘가 맞죠. 조건을 만족해요. 맞음이에요. true. 자, 그러면 요 안에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을 출력하고 A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또 if문을 만나요. 얘가 실행되고 나서 다시 또 if문으로 가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999, 777이니까 틀리죠. 이거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여기로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는 정수형 변수가 아니고 실수형 변수로 하겠어요. 실수형 변수 2개 만들고, 자, 변수 2개 필요하겠죠? 값을 입력받기 때문에 cin을 사용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출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칸 띄고 이렇게, 자, cin으로 2개의 실수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더 작은 값인지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if문을 이용해서 더 작은 것을 찾아서 그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해볼게요. 실수로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실수형 변수 2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더보 A하고 B로 할게요. 그 다음에 키보드로 입력받죠. cin A에다 넣고, 그 다음 두 번째는 B에다 넣겠어요. 그리고 나서 비교해야 되겠죠? if. 자, A가 하고 B를 비교해요. 자, 이렇게. 자, 어떤 의미죠? A가 더 크다면 여기를 실행할 거예요. A가 더 크지 않다면 여기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일로 넘어가요. 자, A가 크다면 cout 작은 값은, 큰 값이 아니고 작은 값이죠. 자, 작은 값은, 자, 여기서 작은 값은 B예요. A가 B랑 비교해서 B가 더 작으면 여기가 실행될 거예요. 그죠? 작은 값은 하고 B를 출력하면 되겠죠? 작은 값은 B니까요. 이 조건이 맞아서 여기가 실행됐다는 건 B가 작은 값이에요. 작은 값은 B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자, if문을 하나 더 쓸게요. if, 자, A가 이번에는 더 작은 경우를 출력해야 되겠죠? 자, B보다 작으면 cout. 작은 값은, 자, 요 조건이 맞았을 때 여기가 실행될 것이고, A가 작으니까 작은 값은 A겠죠? A입니다.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첫 번째, 코딩하는 기본 순서. 필요한 변수를 선언한다. 입력이 필요하면 입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필요한 처리를 한다. 요거랑 요거죠. 그 다음 결과물을 출력한다. 자, 순서대로, 일반적인 순서대로 코딩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럼 실행해 볼게요. F9.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0.2 잠깐 띄고 0.21 어느 것이 더 작은 숫자죠? 0.2가 더 작은 숫자예요. 0.21은 0.01만큼이 더 있기 때문에 얘가 작은 숫자입니다. 0.2가. 자, 그러면 0.2가 출력돼야 하겠죠? 자, 엔터. 결과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0.2라고 들어온 값은 cin에 의해서 A로 들어가요. 0.21은 cin에 의해서 B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비교해 볼게요. 0.2, 0.21. 자, A하고 B를 비교하는데 B가 작은 경우에 요 값을 출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B가 더 커요. 0.01만큼 B가 더 커요. 그래서 얘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고, 그 다음 여기 오니까 0.2였고 0.21이죠. B는. 자, B가 더 크죠. 자, 얘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실행됩니다. 작은 값은 A입니다. 그리고 A 값이 출력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작은 값은 0.2 맞아요. 자, 얘는 얘 때문에 출력된 거예요. 맞죠? A가 작은 조건에서 맞으니까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실수로 하든지 into 정수로 하든지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값이나 더 큰 값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if문을 사용했죠? 다음 시간에는 if문을 조금 더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관계연산자와 조건문 if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관계연산자 어느 쪽이 더 큰지 표시하는 기호들이죠. 크다, 작다, 그 다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같다, 다르다. 자, 요걸 다 배웠습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if문은 if문을 쓰고 조건이 맞다면 if로 만들어진 큰 가로 안을 실행하는 명령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딩으로 보여준 내용들을 꼭 실습해 보세요. 지금은 기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잘 숙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좀 어려운 것들을 할 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